반갑습니다. 프리클래스를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국어 강사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약평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9월 모의평가를 보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참 이번 모의평가는 사실 다른 때 시험과 상당히 다르다. 참 이례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을 텐데,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너무 쉬웠죠. 선지의 구성이라든지 어떤 문제의 구성이라든지 어떤 지문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시험은 실력을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시험을 보고, 이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상당히 좋은 성적들이 나왔겠죠.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면 이 시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사실은 나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2개월 정도 이제 수능이 남아 있는데, 이 수능까지 가는 동안 좀 태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시험이다 라고 못 박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선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9월 모의평가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무엇에 비해서? 6월 모의평가나 수능에 비해서. 사실은 평가원 차원에서도 매해 학생들의 어떤 성취 수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6월 모의평가가 좀 어렵게 나오고 9월 모의평가가 쉽게 나오죠. 그리고 이 두 데이터를 합산해서 이제 수능의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사실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중간선을 찾아야 되는데, 6월 모의평가는 이 정도 수준인데 9월 모의평가는 한참 아래에 있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수능의 어떤 수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이 6월 모의평가다. 6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가 사실은 어떤 전형적인 수능 세트의 구성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이 전형적인 세트이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문제의 난도는 수능과 유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월 모의평가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각 분야별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독서 문제 풀면서 비교적 지문이 쉽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독서 지문들이 사실 짧게 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문의 단형화. 그러니까 작년 2019년부터 쭉 계속해서 이제 독서 지문은 짧은 분량을 유지를 하고 있죠. 2020년이군요. 2020년부터 그 짧은 분량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은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어쨌든 독서 문제를 통해서도 이제 학생들을 변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독서 지문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글이 상당히 난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 실리는 글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글을 싣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문제의 근거가 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이 글들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상당히 난잡해져요. 어떤 방식으로 난잡하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하나의 문단에 쑤셔 넣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간에 배경 지식이랍시고 새로운 내용을 갑자기 추가를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을 삭제해버리고 앞 내용에서 뒷 내용으로 바로 추론을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글이 구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를 푸는데 지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 글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당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조금 이런 난잡한 지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고 난잡한 지문들에 익숙해지면서 좀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킬러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독서에서 킬러 문항을 구성하는 그런 분야가 어디였냐면 사회의 경제, 법, 그리고 과학기술, 요 4개의 파트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면서 그 수능의 난도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전략들도 나름 여러분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킬러에 해당하는 분야가 2개나 나왔죠. 경제와 기술. 근데 둘 다 너무 쉬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특히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지문은 이미 경제지문들을 많이 읽어봤던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풀 수는 없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중 경제지문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수능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고, 그 경제지문에 대한 나름의 전략, 해결 전략 같은 걸 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 킬러 영역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응하여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학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제일 컸겠죠. 50% 연계가 주는 압박감. 여러분들 올해부터 이제 EBS 연계에서 50%에 해당하는 작품들만 이제 그 시험에 실리게 되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과 시나리오가 비연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비연계 작품이 나온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6월 모의평가까지만 해도 뭐 현대시라든지 고전시가 요 정도에서, 주로 긴 산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연계 작품들을 실었는데, 요번에는 비연계 작품을 현대소설의 비연계 작품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짧은 작품이 비연계면 그래도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좀 부담이 없는데, 긴 글인데, 그 긴 산문인데 비연계가 나오면 사실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기존의 기출 작품이라 하더라도, 혹은 연기 작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 없는 낯선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장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연습이 없으면 갑자기 툭 하고 뭐 고전 소설이라든지 현대 소설의 비연계 작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실험과 오래된 유산, 비유적 표현을 써봤어요. 국어 선생님이니까요. 자, 해서 새로운 시험과 오래된 유산이라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22학년도 예시문항부터 문학 파트에서는 다양한 실험들, 문제 유형이라든지 선지의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그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과 사실 결이 상당히 달라요.
이런 와중에 9월 모의평가는 특이하게도 새로운 실험을 한 부분이 없어요. 대부분 다 기존의 유형을 따라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 때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걸 명심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오래된 유산, 기존의 경향, 기출의 경향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수능이 출제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의 유형이라는 게 한정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썼던 유형들, 예전에 썼던 선지의 구성 방식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번 현대소설과 시나리오가 연계되어 있는 그 세트가 사실 대표적이죠. 이렇게 현대소설과 그것을 각색한 시나리오 혹은 희곡을 묶는 그런 방식의 지문 구성은 사실 예전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다시 가지고 온 거죠. 최근에는 전우치전, 고전소설 전우치전과 이제 시나리오 전우치전을 묶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지문 구성 방식이라든지 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보여요. 선생님 눈에는 이거 예전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네. 이 문제 유형 예전에 봤던 건데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수능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능의 기존 기출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마치고요. 자, 그 다음 화법과 작문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된 틀. 화법과 작문 지금의 경향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지금의 지문 구성, 화법 3문제, 화법 작문, 복합 4문제에서 5문제, 작문 3문제에서 4문제. 요 구성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묻는 내용들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한 10년에 가까이 걸쳐서 이제 표준화된 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 어떤 등급을 가르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된 틀만으로도 이제 이 화법과 작문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다만 화법과 작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교과서에 충실한 개념들인데 이 화법과 작문에서 쓰이는 개념들이 있고 그게 교과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을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라든지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사실은 내용전개 방식과 관련해서 그 내용전개 방식들이 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방식들이고 말하기 방식들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작문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교과서에서 실려있는 그런 개념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읽고 눈에 익혀둬라. 충분히 언제든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라는 거를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 한번 보시면 언어와 매체는 언어와 매체 각각 하나의 포인트 정도만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 자, 언제나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거는 뭐 말해도 입이 아플 정도죠. 이번 언어 문항 같은 경우에는 1, 2번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지문과 함께 나왔는데 이때 지문이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지문이었고 그리고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하는 낯선 개념을 가지고 온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낯선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문 파트에 대한 학습을 명확하게 했으면 사실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접사의 기능, 네 번째 문제는 문장 성분과 안긴 문장의 이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세국어의 조사. 이 포인트들 사실 다 기존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포인트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포인트들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수능에서도 당연히 이것들 중에 일부는 다시 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는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체 같은 경우는 신생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22학년도 예시문항 그리고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매체 문제와 이번 매체 문제가 그렇게 다르다는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 매체는 충분히 문항이 개발될 정도로 시간이 쌓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를 한 번에 막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매체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능을 대비하실 때는 예시문항과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때 나오는 어떤 반복적인 용어들,
뭐와 관련돼서 반복적인 용어들이 나오냐면 이 매체와 관련해서 반복적인 용어들, 뭐 신문에서 쓰이는 용어들, 뭐 인터넷 블로그에서 쓰이는 용어들, 뭐 아니면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쓰이는 용어들, 혹은 광고에서 쓰이는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매체 관련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매체는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목의 학습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체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됐을진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도움을 받아서 수능을 잘 볼 수 있기를 대단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른 기회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설 날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